예, 봉투 접기 하루 일당 400만 원 논란. 전두환 씨 아들의 황제 노역. 지난주에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 씨가 노역장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. 2년 8개월 동안 노역에 대한 일당이 하루 그러니까 일당이 400만 원 이런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분개했는데 근데 이렇게 일당 액수에만 맞춰져 있는 비판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 이유가 있는데요.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필규 기자. 예. 전 씨 노역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겠죠. 그렇습니다. 보통 이제 노역장에 처해지면은요, 구치소에 가서 뭐 종이봉투를 접거나 청소, 제초 작업 등에 투입이 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합니다. 그러자 이제 일당 400만 원이면은 시급으로 50만 원인 셈인데 뭐 한 일이 있다고 최저임금 6,030원보다 더 많이 받느냐? 내가 이거 대신하고 하루 400만 원 벌고 싶다. 일당 400만 원이 아니라 400원만 주고 평생 일하게 해야 한다. 뭐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. 예. 2년 전에 법원에서 왜 대주기업 그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짜리 이건 400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이었습니다.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을 선고해서 문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분노는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? 뭐 법규 개정도 있고 그랬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은요. 지금 거는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. 현행 형법상요.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이거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3년 이하의 노역장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대주기업 허재호 회장의 경우에는요.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었죠. 허 회장이 안 내겠다고 버티니까 당시 법원은 그러면은 그 대신에 50일 동안 노역을 하라고 결정을 했고 이걸 일당으로 환산을 하니 하루 5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던 겁니다. 수백억 벌금 문 사람에게 겨우 50일 동안 노역시키는 게 뭐냐?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면서요. 2014년 법이 바뀌었고 하한선이 정해졌습니다. 그래서 벌금이 1억에서 5억 원 사이면은 300일 이상, 그리고 이제 50억 원 미만이면은 500일 이상, 그리고 50억 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을 하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전 씨의 경우에 벌금이 40억 원 정도였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500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 기간 이렇게 정해진 거겠죠? 그렇습니다. 그렇게 정해진 건데요. 원래 선고됐던 게 40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일부를 내고 남은 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38억 6천만 원입니다. 형법 70조에 따라서 전 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그래서 이제 2년 8개월 965일로 결정이 된 거고요. 이거를 나누면은 그래서 일당 400만 원이 된 거죠. 이 액수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한 건데요. 다른 범죄인이라도 마찬가지 결정이 났을 거고 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현직 법조인들의 의견이었습니다. 그럼 법이 그러니까 전재용 씨한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벌금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어쩌면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일당은 커질 수밖에 없는 괜히 모순된 그런 구조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. 맞습니다. 왜냐하면 뭐 3년 이상은 죽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? 지금보다 일당이 줄고 황제 노역 논란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은 없을까요? 만약에 이 기간 자체를 길게 늘린다고 하면은 뭐 그런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. 실제 이제 수백억 원의 벌금을 선고를 받고 또 낼 여력이 있는데도 딱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노역장을 택하는 파렴치범들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노역 상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벌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징역형보다 좀 낮은 거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우리가 5만 원씩 받는다, 10만 원씩 받는다. 그렇기 때문에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은 금액이 뭐 100억이랄지 1000억이랄지 이런 경우는 10년, 2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? 노역장 유치가. 그러면은 벌금이 징역형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 버리는 이상한 꼴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 징역형도요. 3년 이상 징역이면은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중형으로 봅니다. 근데 벌금형으로 인한 노역 기간을 그 3년 이상으로 늘리면은 이건 징역보다 더 센 형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분의 말씀대로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당 400만 원에 액수가 더 커지면 물론 뭐 일당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3년 이상은 죽어도 안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.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
노역장 제도를 만든 것도 벌금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이는데 예. 처음부터 벌금을 잘 거두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.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들은 뭐 3년이니까 나는 뭐 벌금이 40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이라도 3년만 하지 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?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. 그렇습니다. 법원에서 일단 벌금형을 결정을 하면은요. 그 이후에 그 벌금을 걷는 거는 검찰의 몫입니다. 예. 하지만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워낙 우리나라에 지금 명의신탁의 차명 계좌도 많아서 범죄인의 소득원을 파악하기 어렵고요. 지금 인력으로는 이를 다 잡아내는 게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결국 엄정한 징수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결국은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아무튼 이번 전재용 씨의 일당 400만 원 노역장 결정, 개정된 형법을 잘 따라서 내려진 거지만 이 법으로 과연 충분한지 여전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. 아무튼 이분의 일당은 그 아버지 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. 하루 일당이. 예, 김필규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